지난주에 이어서 국회가 여전히 마비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서 대규모 규탄 집회와 농성하면서 릴레이 단식 때문에 또 망신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연 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 또 손혜원 의원 사퇴 등에서 정부 여당이 이중잣대를 보였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도 주장했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할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 당권 주자들도 선명성 경쟁하듯 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좌파의 악정을 끝내야 됩니다.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가라! 민주당은 냉랭합니다. 민생 현안을 외면한 막장 투쟁이라며 국민 조롱을 받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짜 단식투쟁과 명분 없는 장애투쟁의 막장 드라마는 최저의 시청률로 마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치정국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제 개혁이 제1과제인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소수 야 3당이 짝퉁 단식을 멈춰라, 선거제 개혁 논의 피하려는 꼼수 패싱이라며 한국당 국회 거부에 더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을 쌓으며 싸움을 거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일축이 한 달 넘게 반복되는 상황.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질과 상관없이 먼저 시작했던 단식 얘기부터 좀 하고 좀 갈게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래서 웰빙 정당 못 벗어난다라고 망신당했어요. 그렇습니다. 5시간 30분. 이제 농성에서 저 단식자는 뺐다며요? 뺐어요. 네. 예. 근데 왜 애초에 이걸 단식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단식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5시간 30분 밥 밥을 안 먹고 먹는 와서 5시간 30분만 채우고 나와서 또 다음 밥 먹으면 그게 무슨 단식이에요? 요즘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국회에서 단식이라는 거 안 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예. 단식이라고 하면 뭔가 좀 비장하고 뭐 좀 그런 의미가 많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네,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단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5시간 요즘 일반인들 다 5시간 30분 이상씩 밥 안 먹는 시간 많습니다. 금식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까지, 점심에서 저녁까지 보통 한 대여섯 시간 되는데. 되죠. 또 일이 많다 보면 늦게 밥을 먹게 되잖아요. 또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5시간 30분을 단식이라고 얘기하기는 간헐적 단식이나 무슨 그 웰빙 단식이나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죠. 그 논리로 따지면 저희도 지금 단식 중인 거죠? 그렇죠. 아침 저도 안 먹고 왔는데 단식 중인 거죠. 점심 먹으면 이제 5시간 30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뭔가를 주장을 하면서도 저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고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 저기 왜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조혜주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조혜주라는 분은 원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쭉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를 했냐 안 했냐. 공명선거 특보라는 직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논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문회를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안 연 거는 일단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열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분 인사청문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번 기다렸는데 안 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안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임명을 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뭐라고 비판하냐면,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고 임명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두 번째는 선거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라고 일을 했던 사람을 선거 관리하는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라고 논란이 지금 일고 있고, 이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절차적 시비 빼고, 국민 입장에서 본질적 시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한번 좀 가려보시자고요. 첫째, 조혜주라는 인물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몸을 담고 일을 했다면 중앙선거위원 상임위원이라는 자리는 다음 총선을 관리해야 될 자리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거는 상식이고 원칙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캠프 출신을 갖다 앉힌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견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견은 없어요. 만약에 캠프 출신을 갖다 중앙선거위원회에다 심었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데는 국민들이 큰 이견은 없겠죠. 그렇죠. 거기엔 이견이 없죠. 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저 조혜주라는 사람이 실제로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게 지금 애매해요.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표현을 왜 쓰냐면 예. 지금 민주당이나 민병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보 단장을 했거든요, 네. 당시에. 근데 특보 단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본 적도 없고 특보로 임명한 기록도 없다. 본인이 특보 단장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록도 없다. 입당한 기록도 없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으로 입당한 기록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예. 분명하고 명확한데. 그러면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캠프 출신이다라는 거는 가짜 뉴스였습니까? 그거는 근데 가짜 뉴스로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를 문제를 삼고 있냐면 백서가 나오잖아요. 대선 백서 끝나면 나오죠. 예, 끝나고 나면 백서 나와요. 백서에 조혜주 그분 상임위원 지금 되신 분, 예. 그분이 특보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 백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라면 이게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백서에는 이름이 빠져 있고 네. 지금 이제 글로 나와 있는 책으로 나와 있는 백서에는 들어 있었는데 예. 민주당은 그게 어떤 착오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 원래 특보로 활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 교수님이 그래서 애매하다 그러시는군요.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을 이게 제가 쓴 기다 거예요. 아니다가 딱 안 나오네요. 예. 딱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예, 예. 대통령 캠프 출신이라고 지목된 분이 차기 총선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자리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임명됐다면 예. 그거는 문제예요. 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이 사람은 캠프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뭔 소리냐? 백서에 백서에 이름이 있었다. 올라가 있는데 예. 그렇게 요 얘기하고 대목에서 엇갈린다 이거죠? 엇갈린 거죠. 근데 백서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감수를 안 받고서 발행을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수를 안 받고 발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백서를 예를 들어서 만들려면, 예. 예를 들어서 원일이라는 이름은 백서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왜? 올라가죠. 용식을 캠프에 안 몸담은 했으니까.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기웃거린 적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최진봉 저도 백서에 없어요. 들어가 있어요? 아, 안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근데 저는 조혜주는 공정성을 들어가 지키기 있잖아요. 위해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애매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뭐라고 예, 말하기가 진짜 애매한 애매하네요. 상황이 됐어요. 국민들 여론은 어때요? 지금 현재 국민들 여론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서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문제보다 어찌 예, 보면 예. 자유한국당의 지금 뭐 국회 보이콧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맞아요. 그건 또 좀, 별개의 네,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긴 한데 연관돼 있다 그랬다 보니까. 치고 그렇다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렇죠. 게 그 말이 문제. 되냐? 이건 그렇죠. 이제 별개의 논쟁이에요. 네. 근데 그것과 연관이 되면서 이게 뭐 도리어 막 비판의 여론이 높다기보다는 네. 양쪽이 다 팽팽하게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잘한 거 네.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언론 입장에서는 기다 아니다가 딱 나와야 그렇죠. 네. 이걸 누가 민주당이 잘하는 거다, 한국당이 그렇게 잘하는 거다 얘기하기가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평가가 가능한데 예. 사실관계가 지금 애매하네요. 애매한 상황인 거죠. 예, 네. 예. 참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청문회 열어서 좀 막 따져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유한국당이 왜 청문회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두 번이나 청와대에서 청문 보고서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열어서 이 문제를 따졌어야죠. 불러가지고. 당신 진짜로 캠프에 그렇죠. 일한 적이 예. 있느냐? 그렇죠. 왜 뭐 이게 아니면은 증거를 들이대면서 왜 거짓말한 맞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건 안 했어요. 두 번이나.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청문회를 안 하는 무슨 말씀인지 바람에 알겠어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없어졌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라도 청문회 다시 하면 안 되나요? 지금은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면 또 그것도 우습네요. 우습죠. 이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난 다음에 또 청문회 하는 것도 그건 좀 우습잖아요.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미 두 번이나 청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다 거부해버려서 예, 지금은 예. 좀 명분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일이 이상하게 꼬였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는 뭐 설 연휴까지 뭐 마비되겠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싸우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네.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현제 그렇죠. 심석희 선수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계 성폭행 성추행 문제 관련해서 법안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임세윤 교수라고 아시잖아요. 그 이제 불행하게 살해당하신 분.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관련해서 법을 만들려고 해요. 의사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산적에 있는데 저렇게 국회를 보이콧하고 앉아가지고 5시간 30분씩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예. 국민들 볼 때는 이게 과연 또 빈손으로 국회 끝나는 거냐. 예. 세비 받으면서 하는 일이 저희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러게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유한국당도 내부적으로는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차기 당대표를 뽑아야 될 아주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얘기 좀 해보죠. 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공격이 많다는 얘기는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힘이 세니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당대표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가지고 또 시끄럽다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게 책임 당원이 돼야 돼요.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그건 뭐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책임 당원이 되려면요. 입당하고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돼요. 3개월. 근데 지금 입당한 지가 15일이에요. 1월 15일에 입당을 했어요. 그러네. 당비 자체야 뭐 10,000원씩만 내면 되니까.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3만 원을 낼 3만 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내야 돼요. 3개월 동안. 그런데 3개월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지금. 심재철 의원이 5선이기 때문에 이 자격이나 이런 디테일한 거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요거 저 책임당원 3개월 안 내야 된다라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맞지 않죠. 근데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방법은 비대위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돼요. 비대위에서 그런데 열애로. 예, 열애로. 그런데 그러면 예. 이제 첫째는 반대하는 사람 논란이 있을 거고. 근데 비대위원장 김병준 바로 그 위원장이 부분이에요. 황교안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또 논란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단돈 3만 원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를 꼭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네. 얘기하시면 세 분을 얘기하긴 했어요. 황교안,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세 분 다 얘기했지만 그중에도 황교안 전 총리를 꼭 집어서 이분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 결정권은 비대위가 쥐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찬반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친박은 해줘야 된다. 또 친박 아닌 분들이나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은 하면 안 된다. 당헌 당규를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이거 선거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뭐 법대로 따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혹시 당내에서 이거 좀 너무 유치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는 없을까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봐도 친박들이 나오는 목소리라는 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분을 어쨌든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도전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아니에요. 당장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각을 세우고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전 대표도. 홍준표 전 대표는 당비 냈겠죠? 당비 당연히 냈겠죠. 나오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황교안 전 총리 그 3만 원 좀 미리 좀 내놓을 걸. 뭐 입당을 좀 늦게 한 게 문제인 거죠. 조금 일찍 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오세훈 지금 전 시장도 2월 15일인가 10일이 돼야 이제 완성이 돼요. 3개월이. 그러니까 자격은 문제가 없어요. 29일, 27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정치판이라는 게 그래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사람이 다른 거죠. 이런 디테일한 데서 차이가 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맞아요.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죠. 뭐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뻐꾸기 얘기를 하는데. 뻐꾸기? 뻐꾸기가 어떻다고요? 아니, 둥지를 만들었는데 둥지 만든 데서 딴 사람이 와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뻐꾸기는 둥지를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세상에는 참 많이 일어난다. 뻔뻔해야 잘 사는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뻐꾸기는 본인이 둥지를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꼭 남이 만든 둥지에 가서 딱 알을 낳는 거죠. 그걸 이제 누구를 비유하겠습니까? 지금 뻔한 얘기 아니에요? 저 얘기를 들으면. 뻐꾸기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겠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군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나오겠다는 거죠. 지금 시차적으로 보면요. 29일 날 황교안 전 총리 출마 선언 예정이고 30일 날 홍준표 출판 기념회 하니까. 그렇죠. 30일 날 오세훈. 그러니까 하루 사이로 계속 세 명이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자, 어찌 됐든 황교안 전 총리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출마하겠다는 얘기고. 그럼요. 출마하는 거죠. 홍준표 나오겠다는 얘기고. 나오겠다는 거고. 오세훈 뭐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만약에 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래 보세요.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비대위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고민은 많은데 뭔가 시끌시끌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흥행몰이 자체는 뭐 성공적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그렇습니다. 있는데.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죠. 근데 이쁘게 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좋은 일로. 논란으로 이렇게 끌게 돼서. 그리고 지금 저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심판받겠다고 그랬어요. 나오면서. 심판은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한 3번 정도? 그렇죠. 근데 또 심판을 또 받겠다고 하시니까 참 국민들 볼 때는 좀 그러게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모든 판단은 뭐 국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전해드리기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은 없지만 아이고 이분 얘기도 해야 되겠네. 구치소 독방에서 71번째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생일이었습니다. 1월 26일생으로 돼 있어요. 48년 1월 26일생으로 돼 있어서 26일이 생일이셨는데 그게 또 참 기자들도 좀 참 잔인하기는 해요. 뭐 드셨냐고 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요. 미역국 대신 떡국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생일이라고 미역국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형평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선별적으로 뭘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한꺼번에 음식 만들어서 다 똑같이 먹는 거죠.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메뉴가
떡국이었다라는 사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예. 자,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20일 동안 구속을 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20일 이전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겠죠. 예. 기소를 하는데 연장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한 번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10일 연장해서 20일. 예, 법조계에서는 뭐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럴 얘기하네요.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고요. 검찰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 구속 적부심 신청을 않겠다고 그랬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렇겠죠. 이 마당에 또 뭐 구속 적부심 신청까지 내서 하는 거는 또 모양새가 그렇죠.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이 이유가 결국은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 적부심 신청하려면 또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아껴서 재판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내겠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가 되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많은 법관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밑에 있는 일사 판사들, 그러니까 뭐 부장판사 이하급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승태를 주범으로 했으니까. 부장판사 이상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요. 모두는 아니지만. 몇 분 쫙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좀 떠오르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이른바 양승태 키즈라고 했었던 이 신복 판사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물론 고용환, 박병대 두 분은 당연히 기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몇 분들 있잖아요. 이교진, 몇 분 이런 분들은 아마 같이 기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저 구치소에서 넘기시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켜보면서 계속 좀 잘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